안녕하세요. 정한명입니다. 사주석경 추명가 326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여명의 역시 이제 직업편인데요. 중중지살 영마제는 화물양말 유리하고 인사영마 지살녀는 항공계의 안내녀다. 스튜어디어스를 이야기하겠죠. 여기서 지살이 거듭거듭 있다. 그 지살은 우리가 이제 인사신해죠. 네, 인사신해고. 자, 그 인사신해가, 역시 지살 아니면은 이제 역마가 되는데요. 아시겠습니다만은 사주에 이제 년지 또는 일지가 삼합이 되게 되면, 여기 만약에 뭐 오다. 그죠? 그러면은 오의 삼합이 인오술이죠. 그리고 인호술이면 앞에가 지살, 장성살, 화개살이 됩니다. 그래서 오년생, 인년생, 그 다음에 술년생, 말띠, 범띠, 개띠는 전부 다 인이 이렇게 지살이 되죠. 인이 지살이 되게 되면 인하고 충하는 글자 있죠. 그것이 역마살입니다. 그래서 신이 자동적으로 역마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바로 연지를 보고 알 수가 있죠. 뿐만 아니고 일지가 예를 들어서 뭐 기미다 이렇게, 그러면 일지로 봐서도 신사를 볼 수 있으니까 일지의 삼합이 해묘미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지살, 장성살, 화개살이 되죠. 그래서 해가 지살인 걸 알 수 있고, 해하고 중하는 글자가 사죠. 사는 역시 역마살에 해당된다. 그래서 인사신해가 다 역마죠. 역마제니까 지살이나 역마가 재성에 있다. 그러니까 재성은 돈벌이, 또 직업을 가지면은 또 돈이 들어오죠. 근데 그걸 어떻게 번다? 지살과 역마로 본다. 지살 역마는 운수, 교통, 타지, 타국, 해외, 그리고 답지라는 것은 땅을 밟는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여행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는 이제 화물이라고 하니까 요 신발이라는 뜻입니다. 신발이나 양말. 그러니까 밟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발 장사, 양말 장사 이런 걸로 해서 또 돌아다니면서 또 이제 판다는 이야기겠죠. 그런 거 하면은 좋다. 인사가 역마가 되는 것은 인중에 또 사중에 병화가 있죠. 그래서 인사는 화역마입니다. 화역마. 화역마는 불의 역마죠. 역마는 교통이고 운수고 하니까 화는 날아다니는 거죠. 그래서 비행기를 뜻합니다. 때문에 인사가 역마에 해당되는, 또 지살에 해당되는 여성은 과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통 관련 서비스를 한다든가, 옛날에는 또 버스 안내양도 있었죠. 그리고 또 항공기의 스튜어디스라든가, 또 여객 관련 또는 이제 해외 여행 가이드라든가 이런 관련이 있다. 참고로 신은 세잖아요. 그죠? 그리고 자동차 또는 뭐 기차 이런 것도 될 수가 있고요. 해는 수죠. 수역마. 그래서 물의 역마니까 선박 이런 거 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인사는 화역마니까 역시 비행기, 항공 이런 것들이 되겠죠. 남자는 이렇게 인사 역마가 있고, 또 역마에서 기술성인 상관성 이런 거 쓴다 그러면은 항공기 엔지니어, 그죠? 그런 쪽으로도 근무를 합니다. 자, 예시에서는 무토가 인월 태어났고 인시에 태어나서 월과 이렇게 시에 녹을 둔 편관이 시상에 떴죠.
그리고 식신도 이렇게 년지와 월상에 떠서 식신도 뿌리는 가지고 있네요. 때문에 이 무토 입장에서는 역시나 이 병화를 용신으로 취해서 살인상생하고 또 식상의 기운을 다스려야 되겠죠. 그 용신은 이제 화가 되겠습니다. 인호가 있지만 월지에서 어떤 본기가 월지에서 뜨게 되면 장간의 본기가 뜨게 되면 이 월지가 유력한 걸로 봐야 되겠죠. 또 편관이니까 식신 제사를 하기보다는, 왜냐하면 이제 경금이 신의 뿌리를 두고 있지만 인신충이 되었고 1월달에 춘불용금이기 때문에 금은 지금 힘이 없다고 봐야 되겠고요. 옆에서 또 강한 화가 이렇게 식상을 도식을 해버렸기 때문에 금을 쓸 수가 없죠. 따라서 목을 다스리는 것은 뭐다? 여기서는 살인상생, 관인상생하는 화다. 뭐 해라? 물급적인 생활을 해라 이 말이죠. 인사형이 있다. 인신충이 있다. 이렇게 또 충도 되고 형도 되겠죠. 역마가 형되었네요. 그래서 나이가 관이 떴는데 이 관이 역마관이더라. 따라서 역마사를 놓아서 직장에 다니는데 비행기 안내양을 해본다. 이 사주도 이 노래 기토인데요. 초춘에는 좀 춥죠. 춥고 한데 여기도 작았고 그래서 용신은 따뜻한 병화가 용신이 돼야 되겠죠. 병화가 인시에 있으니까 괜찮네요. 그래서 목과 이 화를 관인상생해서 역시 인성으로서 내가 관의 자격을 취득한다. 근데 이 관이 뭐다? 역마더라. 그래서 역마살에 놓인 비행기 안내양으로 내가 조직 생활 해본다. 327번. 자, 이 사주는 병경진일, 병경술일, 정축, 정미, 우봉인수, 타자기술 가져보니 이것 또한 팔자로다. 병진, 그 다음에 경진, 그리고 병술, 경술, 또 정축, 정미. 이런 일주들이 다시 여기다 인수를 본다. 왜 그런지 모르겠죠. 요것은 지금 식상이고, 요거는 인성이고, 요 식상, 인성, 식상. 주로 이제 인수성과 식상성에 대한 조합을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요. 공통점을 유추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타자는 지금은 누구나 다 치죠. 그래서 주로 이제 인성과 식상의 조합을 갖춘 일주라든가 사주 구성에서는 인성은 기획이라든가 또는 디자인이라든가 또는 이제 문서상에 있어서 주로 이제 연구, 학술 분야 그런 부분도 되는데, 그걸로 인해서 내가 어떤 기술과 전문성을 가지는 것들, 자격증을 따서 그것을 내가 엔지니어성 기술로서 먹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면 되겠죠. 요즘 뭐 디자이너라든가 그죠? 뭐 설계하는 쪽이라든가 또는 이제 기술 엔지니어 쪽이라든가 그런 쪽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부분은 패스하고요. 328번에는 하월 생인이 경신일생 그림거려 화가가 되고 명화가 되고, 목화일주 상관식신 노래 불러서 명창이 되겠다. 명창이다. 화월은 4월, 5월, 미월에 태어난 사람인데 경신금이죠. 경금이나 신금이 화월에 태어났다. 그러면은 화강, 화는 강하고 금은 약하다는 뜻이죠. 화강금약을 뜻하는 것 같은데요. 화왕절의 경신금이니까 주로 화강금약은 도야지명 이런 말이 있죠. 도야지명.
도야지명은 도는 도자기, 야는 야금술. 그러니까 도자기를 굽고 쇠를 다루는 쪽이니까 전형적인, 옛날에는 이게 첨단 과학이에요. 첨단 과학. 우리가 에밀레 종을 어떤 그런 야금술, 금속 재련 기술을 가지고 만들었는지 아직도 좀 신기하다 그러죠. 그리고 아직까지 이제 고래청자의 그 비치색을 따라가기가 어렵다 그러죠. 그만큼 주로 이 화강금약들이 쇠를 그 불에 녹여서 어떤 재련하는 그런 공업물상이다 말이죠. 공업물상. 그리고 정밀한 가공, 정밀물상 이런 것들. 그래서 주로 이제 공업계도 많고 또 이제 약간 의료 분야에 인연도 있습니다. 화강금약 이런 사람들이. 자, 그래서 아마 이 그 경신금이 화해에 재련되어서 아주 예리해 하고 또 섬세하며 또 정밀하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그림이 나오겠죠. 네, 실물 같은 그런 그림이 나오겠죠. 그리고 목화일주가 식신상관이 강하다. 목화일주가 식신상관이 강하다. 이런 경우는 이제 모기화를 보게 되면 이거는 이제 발광지상이죠. 그래서 화는 발산하는 것이고 또 목이 특히 화를 받기 때문에 이 화는 식상이 되겠죠. 목일주에 있어서. 그리고 또 이게 화라는 것이 그 이렇게 이제 어떤 음파를 타고 멀리 이게 울리는 그런 또 폭발하고 확장하고 번져 나가는 그런 모양새니까 목화일주들이 식신상관을 갖게 되면 명창이 많더라. 이 사주는 경금일주가 인호하국에 이렇게 화강금약으로 되어 있지요. 그래서 관살 태왕에 굉장히 관이 강하죠. 용신은 차가운 게 필요하죠. 그래서 양인 시지에 양인의 뿔이 내리고 식혀줘야 되겠죠. 그래서 화강금약 이 경금을 잘 가공해서 예리하게 정밀한 작업이 가능한 쪽이다. 이런 경우는 또 이제 쇠가 금이 너무 강하게만 하잖아요. 그래서 금이 아주 강한데 화가 없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이제 금실 무성이다고 해서 금이 너무 단단해서 소리가 나지 않는다. 이 금이 온통 차가 있으니까 땡땡땡 소리밖에 안 나잖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처럼 금에 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으면 화로서 가공을 한 거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쇠에다가 공명을 두어서 타종을 하게 되면 이게 울리죠. 이렇게. 그래서 소리가 아주 웅아한 소리가 난다 해서 역시나 좋은 음성과 또는 성악계 쪽에 또 성우도 많아요. 그런 쪽에 또 인사로 보기도 합니다. 종이 울린다는 이야기예요. 덕화 이해라, 화를 얻어서 날카롭고 또 어떻게 용처를 가진 물질로 태어난다. 얼목인데요. 얼목이 5월달 태어났으니까 5, 6월에 장미죠. 올해 장미인데 4옴이 국을 지었네요. 그래서 화를 봤으니까 목이 화를 봤다는 것은 꽃을 활짝 피웠다. 꽃을 활짝 피웠는데 꽃이 오래 가려고 그러면은 물을 먹어야 되겠죠. 그래서 수가 여기 있는데 무게 합돼 가지고 말라 버렸네요. 그래서 화무11홍 되지 않을까. 열흘 가는 꽃이 아닐 수 있다. 꽃이 열흘 이상 가는 꽃이 없다 이런 말이 있죠. 화무11홍.
그래서 뿌리가 여기 하나 있고 하니까 뭐 식상 태왕으로서 힘든 사주인데, 아무튼 이 사람은 오로지 식상국을 이렇게 지어서 내가 화에 동화되어서 화 식상을 따라서 노래를 잘하고 또 식신상관의 예능성을 가진 쪽이고, 을목 자체가 도화성이고, 도화가 5월달에 태어나면서 식상을 가득 가지고 있으니까 연예계 쪽으로 가게 되면 뭐 수운에 좋겠죠. 수운에 너무 메마른 사주가 되어서 상관 폐인을 해야 되겠죠. 식상이 강하게 되면 반드시 인성으로서 자격을 갖추어야 되는데 물이 말라서 조금 발목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이 사주는 이런 사주는 어떻게, 재주는 탁월한데 이 재주를 잘 써먹으려 그러니까 을목이 이 재능을 감당하지 못하죠. 그래서 재능이 탁월한 데 비해서 내가 이 재능을 잘 컨트롤하기가 어렵다. 그 컨트롤하는 게 뭐다? 수단 말이죠. 그래서 노래는 잘한다. 329번에 사주 인수 상관성은 문해방면 유능하니 성우, 배우, 소설가를 흔히 보게 된다. 인수상관. 인수, 특히 이제 인수 중에서도 이제 편인 같은 경우는 뭐 배우라든가 또는 작가 또는 이제 종교가, 철학가, 소설가 이런 좀 사색이나 또 남들이 잘 하지 않는 분야에 특별한 재능을 보이는 경우가 있죠. 특히 인수가 상관을 보았으니까 인수성과 상관성의 조합이 잘 되면 인수는 생각, 사상, 종교, 철학, 연구, 학술 이런 분야죠. 식상은 표현, 아이디어, 그리고 창의, 그리고 상관성이니까 어떤 포장성이죠. 포장. 남들한테 잘 보여지는 것.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문해방면, 문해라는 것이 내가 어떤 생각과 사상을 글로서 표현한 방면이고, 또 그것이 내 몸으로 표현하면 예능이 되겠죠. 그리고 또 목소리로 표현하게 되면 성우나 또는 배우가 될 수가 있고, 글로 표현하면 소설가가 될 수가 있겠죠. 이 사주는 자월의 을목 사주입니다. 자월의 을목인데요. 인성, 이 편인을 깔고 앉아 있고, 이 편인을 사오, 화로서 이렇게 분출하고 있죠. 편인이 떴다 보니까 좀 고독한 사주이긴 한데, 화운이 올 때 대운이 갑자 다음에 을축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병인대운이죠. 5, 15, 그 다음에 정묘 25대운, 이렇게 병인대운부터 발전한 을일주의 사주고요. 금운고 쪽으로 특출한 재능을 보이고 있는, 지금은 한국예술종합대학교 대학원 금운고에 재학 중인 학생의 사주입니다. 용신은 당연히 화가 되겠죠. 묘월에 정하다. 역시 뭐 대동소이하고요. 정화 입장에서는 강하죠. 그래서 금은 쓰기가 어렵고 신상관으로서 화생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월지 인성을 깔고 앉아 있고 편인, 그리고 일주가 한가운데에 식상으로서 용신하고 또 식상을 해야 내가 마음이 편하겠죠. 그래서 표현력이 특출한 이렇게 사주다. 자, 오늘은 329번까지 공부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